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으로 자동차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는 이수남입니다. 2020년 올해 유럽 자동차 시장 상황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마케터와 영업인들에게 매우 골치 아픈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유럽에서 차를 팔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CO2 배출 규제치를 대응하지 못하면 약 390억 유로, 한화로 50조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CO2 배출량 규제는 올해부터 95g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2025년 81g으로 강화되고 2030년이 되면 59g으로 더 강화됩니다. 오늘은 유럽 시장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작년 CO2 배출량 수준, 특히 토요타와 현대차의 차종별 배출량 비교, 그리고 예상되는 벌금과 벌금을 피하려면 전동화 차량을 몇 대 팔아야 하는지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조사회사 자토 다이나믹스에 의하면 유럽 23개 국가에서 19년에 판매된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1.8g으로 18년 대비 1.3g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6년까지 계속하여 감소하던 CO2 배출량이 17년부터 3년 연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각 정부에서 친환경차를 우대하여 왔고 주요 언론에서는 전기차 시대를 노래 불렀는데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의 CO2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이 증가해온 것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의 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CO2 배출량을 비교하면 디젤 엔진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로 유럽 사람들이 디젤차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되면서 디젤차의 판매가 감소해 왔습니다. 유럽에서 디젤차의 판매 비율은 2011년 56%를 차지했으나 19년에는 3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1년에는 27%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CO2 배출량 증가 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SUV 판매 증가 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승용차보다 CO2 배출량이 더 많은 SUV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CO2 배출량을 증대하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18년과 19년의 CO2 배출량 1.3g 차이는 17년, 18년의 차이 2.4g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CO2 배출량에 유리한 디젤차가 판매 감소하여 왔고 CO2 배출량에 불리한 SUV의 판매 증가로 CO2 배출량이 증가해 왔습니다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로 그나마 증가폭을 축소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의 판매 대수는 전년비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비 90% 증가한 36만 1,092대입니다. 이 중 테슬라의 모델 3의 판매 대수 9만 5천 대를 빼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4% 수준으로 한국의 3%보다도 낮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우에도 전년비 31%가 성장했지만 20만 3천 대였습니다. 유럽 18개국 대상으로 차종별 CO2와 판매 대수의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를 자토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년 대비 CO2를 개선시킨 업체는 토요타, 시트로엥, 오펠, BMW 정도였습니다. 가장 낮은 CO2 배출량을 기록한 업체는 놀랍게도 전기차 모델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토요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프랑스 업체들입니다. 소형차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고 시트로엥의 경우는 고효율 가솔린 엔진을 개발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르노와의 닛산은 일찍이 2010년부터 전기차를 개발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르노의 조와 닛산의 리프가 그 중심 차종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상위권에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소울 전기차를 이미 오래전에 출시하였고 코나, 아이오닉, 니로의 전기차를 출시하여 판매도 많이 한 편이었지만 CO2 배출량이 많은 차를 많이 팔면서 기업 평균 CO2 배출량은 그렇게 낮지 못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CO2 배출량 수준은 중위권에 있습니다. 기아는 121.8g으로 10위, 현대차는 126.5g으로 14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츠의 경우 140.9g으로 45.9g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번 디지털 제네바 모터쇼 시 3사가 발표한 화두는 전동화였습니다. 전사 공통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타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이 다 디젤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이브리드를 도입하여 꾸준히 추진해왔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유럽 시장은 디젤이 주류여서 고객들에게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지의 기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장나면 수리하기 어렵다, 충전이 필요하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인식의 싸움은 정말 힘든 것인데 토요타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개선해 왔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토요타와 렉서스의 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1개 판매 모델 중 스페셜카나 상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이 양판 차종에 하이브리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9개의 하이브리드 차를 합하여 10개의 환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는 18개 판매 모델 중 수소차 1차종, 전기차 2차종, 플러그인 1차종, 하이브리드 1차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환경차 종류에서 판단해보면 현대차가 토요타보다 앞서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의 대표격인 프리우스와 대비한 현대차의 아이오닉의 하이브리드 차의 CO2 배출량은 1g 더 우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매 볼륨이 많은 차종에서 전동화 개발을 하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체코에서 생산한 유럽 전용 모델이면서 판매가 많은 i30와 투싼의 CO2 배출량은 토요타의 코롤라, 라브4보다 각각 37g, 40g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싼 디젤차의 경우 CO2 배출량이 114g이나 디젤차 판매 비율이 떨어지면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토 다이나믹스의 발표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가정합니다. 첫 번째, 자토에서 발표된 19년의 각사의 CO2 배출량과 올해의 배출량이 같다고 전제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판매 대수도 작년과 같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규제치 95g이 2020년에 전부 적용된다고 하고 환율은 유로당 1,3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요타는 CO2 배출량이 제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289억 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중위권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될까요? 기아는 CO2 배출량 관리에서 현대차보다 조금 앞서 있고 판매 물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기아는 1조 6,600억 원, 현대차는 2조 1,900억 원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금액은 한 해 영업이익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의 폭스바겐과 프리미엄 빅3에 예상되는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폭스바겐은 CO2 배출량 수준이 기아차 대비 약간 낮으나 판매 물량이 워낙 커서 5조 7,300억 원이 예상됩니다. 폭스바겐이 글로벌 판매는 아시는 것처럼 유럽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시장은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디젤 게이트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폭스바겐은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전기차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중대형 고급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고 소형차라 해도 고성능을 확보하다 보니 CO2 배출량 수준이 메인스트림 브랜드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벤츠는 규제치 95g 대비 45.9g이 초과하면서 5조 1,100억 원 정도의 벌금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 메이커들의 19년 CO2 배출량 수준으로 19년 판매 대수만큼 판매한다면 올해 약 390억 유로 50조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EU는 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동화 차량에는 일종의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의 차종별, 엔진별 판매 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CO2 배출량을 기업 평균 CO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크레딧으로 환산하면 기업 평균 CO2 배출량을 1g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차로는 4,5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6,250대, 하이브리드 차량만으로는 33,300대를 팔아야 합니다. 2020년 올해 CO2 배출량 규제치 95g 이하로 만족하려면 업계 평균으로 기업 평균 CO2 배출량을 26.8g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아직 전동차에 대한 수익이 매우 나쁘고 어떤 경우는 아직도 적자로 판매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를 어떤 대수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매 믹스 운영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기차로 19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10g, 나머지는 하이브리드 차로 대응한다면 전기차는 45,000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62,500대, 하이브리드 차량은 22만 4,000대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19년 판매된 실적을 본다면 1년 사이에 이렇게 팔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업체들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